이번 주 많이 본 경제 기사들 되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긴 추석 연휴가 있었죠. 고향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혹은 고향집에서 또는 이동하지 않으신 분들은 평소처럼 기사들 챙겨보셨을 텐데요. 이번 주는 연휴 중에 어떤 경제 기사들 많이 보셨는지 평소보다 조금 더 다양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연휴의 시작은 역시 기름값 걱정으로 출발할 수밖에 없겠죠. 올 추석은 기름값 걱정 더럽지만 앞으로가 걱정이라는 제목의 기사 많이 보셨습니다. 기나긴 운전 시간에 명절 전후로 기름도 한두 번씩 넣으셨을 텐데 그래도 가격이 나쁘지는 않다는 생각하셨을 겁니다. 연휴 시작 전인 9월 둘째 주까지 국내 주유소의 기름값이 7주 연속 떨어졌다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연휴가 끝난 19일 기준으로 봐도 국내 휘발유값 하락세는 계속되는 중입니다. 또 국제 유가의 하락세도 계속됐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기준으로 지난 10일이 1년 새 가장 낮은 가격을 기록한 날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소폭 회복하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70달러 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지난해 이맘때쯤 90달러를 넘나들었던 것과 비교하면 가격이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사는 여기에다가 두 가지 추가 변수를 짚었습니다. 하나는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 그리고 우리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입니다. 이 중에 금리 인하는 이미 현실화됐죠. 0.5%포인트, 소위 B컷이 이루어졌는데 시장에서는 이 움직임을 일단 경기 침체의 신호로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이론적으로 금리가 내려가면 경기가 부양돼 소비가 늘어나면서 유가가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가 현실화된다면 소비가 줄면서 유가는 하락 압력을 받게 될 겁니다. 연준이 연내 추가 금리 인하를 이미 예고를 했고 만약에 정말로 경기가 침체된다면 경기가 정상화될 때까지는 저금리를 향해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변수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유가가 장기적으로는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리고 이런 움직임에 따라서 국내 유류세 인하 조치도 연장 혹은 종료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류세는 현재 유류세 인하 조치로 인해서 깎이는 세금이 리터당 160원 수준입니다. 2021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3년 반 동안 유류세 감세 총액이 13조 원을 넘겼다는 추산 결과도 있는데요. 나라 살림 적자를 감수하고 있는 정부가 언제까지 이런 세금 할인을 계속할 수 있을지도 변수입니다.